오늘 안색이 참 좋으시네요. 몸은 좀 어떠신가요? 네, 덕분에 잠도 잘 자고 몸도 훨씬 가뿐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꾸준히 치료법을 따르신 아, 덕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누르신 이유는 아마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전에는 한 번 쉬면 금방 회복되던 피로가 요즘은 쉬어도 완전히 가시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후만 되면 유난히 피곤해지고 발목이 쉽게 붓고 실내에 있어도 손과 발이 금방 차가워집니다. 밤에는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고 다시 잠들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다기보다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친 느낌이 먼저 올라옵니다. 대부분은 이런 변화를 두고 그냥 나이 탓을 합니다. 원래 예순이 넘으면 다 그렇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고 병원에 가도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괜찮겠지 하면서 몇 년씩 지나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60세, 70세, 80세 어르신들을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 안의 따뜻함과 순환의 리듬이 얼마나 무너졌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신장은 거의 아프다고 소리를 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대신 오후에 이상한 피로, 잘 붓는 발목, 차가운 손발, 자꾸 끊기는 잠 같은 모습으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의학 연구들에서도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과 미세 순환이 서서히 떨어지고 천 조절이 어려워진다고 보고합니다. 통증은 거의 없지만 혈액의 흐름과 체액의 균형이 조금씩 흐트러지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명은 추가 의학 자료와 일반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가진 임상 경험에 더해 외부 근거를 함께 참고해서 드리는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변화가 한번 시작되면 끝나는 운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의 따뜻함과 순환의 리듬을 다시 세워주면 같은 나이여도 몸의 느낌은 전혀 다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왜 신장이 이렇게 조용히 나빠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이 거의 아프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내려가는 이유. 신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걸으면서 일하지만 거의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꽤 많이 떨어질 때까지도 허리를 콕콕 찌르는 통증 같은 것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신 생활 속에서 애매하게 불편한 느낌들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고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발목이 묵직하게 붓고 실내인데도 손끝과 발끝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밤에는 소변이 마려워 두세 번씩 깨게 되고 깊게 잠이 들었다가 한 번에 아침까지 이어지는 날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나하나 따로 보면 큰 병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해서 그렇겠지,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일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물을 너무 줄이거나 반대로 짠 음식을 계속 먹는 습관, 오래 앉아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자주 먹는 진통제와 고카페인 음료 같은 것들이 합쳐지면서 신장은 겉으로 티나지 않는 조용한 과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2024년 BMJ 오픈 실린 미셸 가피 연구팀의 논문 Rate of Decline in Kidney Function with Age, A Systematic Review에서는 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들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사구체 역과율, 즉 GFRE가 매년 0.4에서 1 정도씩 서서히 감소한다고 보고합니다. 2009년 미국 Trans-American Clinical and Climatological Association 학술지에 실린 글라소코와 와이너스의 논문 Aging and the Glomerular Filtration Rate, Truth and Consequence에서도 30대 이후부터 GFR이 서서히 내려가고 65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혈관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4년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에 발표된 불불 암맷 연구팀의 리뷰 논문 The Implications of Aging on Vascular Health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미세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말초 부종과 냉증, 천 조절의 어려움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19년 제로 사이언스에 실린 타마스 시포 연구팀의 연구 역시 말초 혈관 기능 저하가 전반적인 혈관 노화의 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학술지 논문들처럼 외부 의학 연구와 일반적인 의학 지식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신장 기능과 혈관 기능이 함께 서서히 내려가도 첨예한 통증 없이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자잘한 불편함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방향은 아래로 가고 있는데 몸이 크게 아프다고 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반은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에서 따뜻함과 순환, 그리고 하루의 리듬을 다시 세워주면 같은 나이에서도 몸의 느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건드려야 할까요? 이제 그 핵심인 따뜻함과 순환의 원리, 그리고 왜 생강을 쓰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함과 순환, 그리고 생강을 쓰는 이유, 몸이 차가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손발이 시리다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부와 말초 혈관으로 가는 혈류가 약해지고 장기 깊숙한 곳의 온도까지 서서히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속이 차가워지면 소화와 흡수, 호르몬 분비, 자율신경의 균형까지 모든 속도가 함께 느려집니다. 그래서 따뜻함은 그 자체로 하나의 편안한 치료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충분히 따뜻해지면 말초 혈관이 조금씩 열립니다. 좁아져 있던 길이 넓어지면 혈액이 다시 장기 쪽으로 부드럽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되면 신장과 같은 깊은 장기들도 안정된 상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천을 올리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밖에서 도와주는 따뜻함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 생강은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생강은 예전부터 몸을 덥게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단지 전통적인 이야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위장을 편안하게 데워주고 몸의 말초 순환을 자연스럽게 돕는 식재료입니다. 뜨겁지 않고 따뜻한 물과 함께 우리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속에서부터 온기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여기에 홍차와 흑당을 더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홍차는 너무 강하지 않은 카페인을 통해 머리를 맑게 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을 비교적 오래 유지해 줍니다. 흑당은 일반 설탕보다 미량 미네랄이 조금 더 남아 있어 에너지를 보충하면서도 순환해 주는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약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몸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쉬운 조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의 일부는 제가 가진 임상 경험뿐 아니라 외부 의학 연구를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2013년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에 실린 마샤디 연구팀의 논문에서는 생강이 강한 항산화 항염 작용을 통해 혈관과 여러 장기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2015년 저널 Gastroenterology Research and Practice에 발표된 프라사드와 티아기의 논문 Ginger and its Constituents: Role in Prevention and Treatment of Gastrointestinal Cancer에서는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위장 기능을 돕고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또 2018년에 발표된 경미한 냉증을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위약 대조 교차 시험에서는 생강 추출물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신 그룹에서 손발 피부 온도가 유의하게 올라갔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홍채에 대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2008년 영국 학술지 브리티시 저널 오브 뉴트리션에 실린 요흐만 연구팀의 논문에서는 검은 차와 녹차가 모두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2016년 유로피언 저널 오브 뉴트리션에 발표된 롱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검은차 추출물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기능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같은 시기 기라시 연구팀은 검은차가 순환 내피 정후세포 수를 늘려 혈관 기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연구들은 모두 외부 학술지와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가진 내부 자료를 넘어서는 추가 의학 근거를 함께 엮어서 전달드렸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생강, 홍차, 흑당은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섞였을 때 몸속에서 따뜻함, 순환, 안정감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마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의 리듬과 가장 잘 맞는 시간을 골라서 마셔야 같은 한 잔이라도 훨씬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하루 중 3번의 황금 시간과 3원차 루틴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원차 루틴과 3가지 황금 시간, 이제 우리의 따뜻함, 순환, 리듬 원리를 실제 생활 속에 넣어보겠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3원차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특별한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따뜻한 차 습관입니다. 생강과 홍차, 흑당을 이용해 하루 3번 몸에 같은 신호를 보내주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본 레시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냄비에 물 300에서 350ml를 붓고 얇게 썬 생강팔에서 10조각을 넣습니다. 약한 불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천천히 끓여 생강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 홍차 1스푼을 넣고 1분 정도 더 우리다가 불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흑당 1스푼을 넣어 충분히 녹여줍니다. 손목 안쪽에 떨어뜨려 보았을 때 뜨겁지 않고 포근하게 느껴지는 온도일 때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겁게 마시면 식도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따뜻하다는 느낌에서 멈춰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보며 느낀 3가지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뜬 직후입니다. 밤새 청과 혈류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은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너무 차갑지 않은 액체가 들어가면 장운동이 깨어나고 말초 혈관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샤워나 목욕을 하기 약 20분 전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샤워를 하면 전신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때 속이 차가운 상태라면 갑작스러운 혈관 확장으로 어지러움과 피로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샤워 전에 3온차를 한 잔 천천히 마시면 속과 겉이 함께 따뜻해지면서 혈관 변화가 훨씬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목욕 후에 덜 지치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60분 전입니다. 이 시간의 3온차는 너무 진하지 않게 홍차와 생강을 평소보다 조금 옅게 우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화면을 보는 시간을 줄인 뒤 조용한 환경에서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어 보십시오. 이 과정 자체가 몸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자율신경이 진정되고 깊은 잠에 들어가기 쉬운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타이밍에 대한 연구들을 한두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외부 의학 자료와 일반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2018년 국제학술지 에비던스 베이즈 콤플리먼터리 앤드 얼터네이티브 메디신에 실린 하이퍼테르미크 이펙트 오브 진저 에스트랙트 컨테이닝 베버리지 온 페리페럴 스킨 서페이스 템페라처 인 우먼 연구에서는 가벼운 냉증이 있는 여성들이 생강 추출물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신 뒤 손과 발의 피부 온도가 유의하게 상승했다고 보고합니다. 또 영양학 분야에서 2022년에 발표된 수면 관련 연구에서는 잠들기 직전 1시간 이내에 무거운 음식이나 카페인이 많은 음료를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수면 중 각성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정리합니다. 이 두 가지 결과는 따뜻한 음료를 적절한 시간에 가볍게 마시는 것이 말초 순환과 수면 리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외부 학술지 논문과 일반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보완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3온차 루틴을 실제로 일주일 동안 시험해보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일차와 2일차에는 아침 한 잔에 집중하면서 손발 온도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3일차와 4일차에는 아침과 샤워 전 두 타이밍을 지키면서 밤에 깨는 횟수를 기록합니다. 5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잠들기 전에 3번째 장까지 모두 실천해 보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의 무게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일주일 동안만 꼼꼼히 지켜보아도 몸이 작은 방향 전환을 시작했는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루틴을 해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은 몇 가지 공통된 실수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 세 가지 실수와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반복하는 세 가지 실수 3원차 루틴을 그대로 따라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몸이 나빠서라기보다 세 가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차를 너무 진하고 맵게 끓이는 것입니다. 생강을 많이 넣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위가 화끈거릴 정도로 진하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위장이 먼저 지쳐서 며칠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2019년 학술지 Food Science and Nutrition에 실린 니카 보닥 연구팀의 논문에서는 생강이 전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일부 사람에게 속쓰림과 복부 팽만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 설명은 그 논문과 외부 의학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맵게 세게가 아니라 위가 편안한 선부터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농도에서 조금씩 조절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생각날 때만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 잔을 자주 빼먹고 오후에 몰아서 마시거나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졸릴 때마다 한 잔씩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일정한 리듬으로 신호를 받지 못해서 3원차가 하루 전체의 패턴을 바꾸는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물과 염분, 움직임은 그대로 둔 차에 3원차 한 잔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물을 여전히 적게 마시고 짠 반찬과 가공식품을 그대로 먹으면서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따뜻한 차도 부종과 얀뇨, 오후 피로를 완전히 잡아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원차 루틴을 할 때는 물을 조금 더 나누어 마시고 짠 음식은 조금 줄이고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만 함께 해도 같은 한 잔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바로 7일 체크리스트의 바탕이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실수를 염두에 두고 7일 동안 무엇을 체크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전체를 덮어주는 따뜻함 루틴 3원차 루틴을 익히셨다면 이제 이 따뜻함과 순환을 하루 전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아침, 낮, 오후, 밤마다 지킬 수 있는 작은 흐름입니다.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난 직후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 컵 마셔 주십시오. 밤새 굳어있던 위와 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과정입니다. 물이 위로 내려가면서 장 운동이 서서히 시작되고 밤 동안 쌓여있던 노폐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양손을 깍지 끼고 위로 쭉 뻗어 올린 뒤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살짝 비트는 동작을 1분에서 2분까지 반복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밤새 느려져 있던 혈류가 다시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침 한 번의 이 루틴이 하루 전체의 순환 방향을 위쪽으로 돌리는 첫 신호가 됩니다. 낮 시간에는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끊는 것이 핵심입니다. 2~3시간을 연속으로 앉아있으면 다리와 골반 주변 혈류가 심하게 정체됩니다.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2분에서 3분 정도 걸어보십시오. 집 안에서 왕복으로 걷거나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외부 논문을 기반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2012년 디아베틱 캐리 실린 단스탄 연구팀 연구에서는 30분마다 짧게 걷기 휴식을 넣은 그룹에서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합니다. 2024년 Applied Sciences 메타 분석에서도 짧은 활동으로 앉아있는 시간을 끊어주는 것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정리합니다. 오후에는 체력이 처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3원차를 옅게 한 잔 마신 뒤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창가나 집 앞에서 햇빛을 조금이라도 쬐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녁 이후에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짠 반찬과 국물 양을 의식적으로 줄여보십시오. 물은 완전히 끊지 말고 저녁 식사 후부터 잠들기 2시간 전까지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갈증으로 깨는 일은 줄이면서도 잠들기 직전에 물을 몰아서 마시는 습관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화면을 줄이고 조명을 낮춘 뒤 옅게 우린 3원차를 천천히 마시며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느린 호흡을 반복해 보십시오. 배가 부풀었다가 서서히 꺼지는 것을 느끼면서 숨을 쉬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신호들이 겹쳐지면 몸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하루의 리듬도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몸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73, 5주의 변화 이야기. 제가 진료했던 분들 가운데 73살 남성 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편하게 민수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 내원했을 때 오후만 되면 허리가 축 처지고 발목이 무겁게 붙는 느낌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발은 사계절 내내 차갑고 밤에는 거의 매일 2~3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다기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검사에서는 나이에 따른 만성질환들과 함께 경계선 수준의 신장 기능, 저하와 혈압 변동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조정과 더불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3온차 루틴과 앉아있는 시간을 끊어주는 생활 루틴을 함께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아침 3온차 한 잔과 1시간마다 3분 걷기를 먼저 실천했습니다. 이때부터 손발이 조금은 덜 차갑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둘째 주에는 샤워 전 2번째 잔을 지키면서 저녁 반찬의 간을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 어느 날은 한 번만 깨고 아침까지 잔 날도 생겼습니다. 다섯째 주에 다시 진료실에서 뵀을 때 민수 어르신은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하루를 버틴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발목 붓기는 전보다 확실히 가벼워졌고 아침에 무게감도 조금 덜해진 상태였습니다. 이 변화는 기적 때문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치료와 더불어 따뜻함과 순환, 리듬을 꾸준히 지킨 결과입니다. 비슷한 길을 걷는 많은 분들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7일 동안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행동 계획과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일 실천 계획과 마무리 말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던 피로와 부종, 냉증, 얀뇨 뒤에 신장과 혈관, 그리고 몸의 따뜻함과 리듬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온차 루틴과 하루 생활 습관을 통해 이 흐름을 조금이라도 위쪽으로 돌려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복잡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7일 실천입니다. 첫째, 1일차와 2일차에는 아침 한 잔에 집중해 보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난 직후 다른 일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과 함께 3온차를 마십니다. 손과 발의 온도가 전보다 조금이라도 달라지는지, 아침 몸의 무게감이 어떤지 조용히 느껴봅니다. 둘째, 3일차와 4일차에는 샤워 전 2번째 잔을 더합니다. 저녁 반찬의 간을 평소보다 한 번만 줄여보고 밤에 몇 번 깨는지, 다시 잠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적어 보십시오. 몸이 새로운 리듬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셋째, 5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잠들기 30분에서 60분 전에 홍차를 줄인 옅은 3온차를 3번째 잔으로 마십니다. 하루 3번의 같은 따뜻한 신호를 통해 몸이 오전, 오후, 밤의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지켜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조금이라도 더 맑아졌는지, 발목의 붓기와 손발의 냉기가 줄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십시오. 이 7일은 기적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방향을 돌릴 여유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변화가 아주 작게 느껴지더라도 그 작은 차이가 계속 쌓이면 어느 날 예전보다 훨씬 견딜 만하다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전체를 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오늘과 내일 딱 이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첫 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신장과 혈관, 그리고 몸의 따뜻함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매일 이어가 보십시오.